일당 40? 네. 나보다 센데? 일당 40, 그리고 일용직 월천 부부가 수두룩하다고 와. 하는데요. 노점은 하루에 500만 원, 한밭집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온대요. 김밥집도 하루에 300만 원. 김밥 팔다가 손목 나가겠다 이거. 그 주변 시설은 이른바 대박이 날 수밖에 없고 월세도 거의 부르는 게 값이 돼요. 자, 오늘의 지역은 어딜까요? 좀 평평한 지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평평한 곳에 연못이 있다고 해서 생긴 평택입니다. 네. 그 평평한 연못이 평택이에요? 네. 제가 실제로 평택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부동산 하락기이고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고 소비도 많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 도시를 갔더니 정말 다른 세계에 온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고 온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 우울한 기사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핫한 지역, 왜 핫한지, 거기는 어떠한지 쭉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삼성 평택에 100조 투자, 공장 3곳 더 짓는다. 100억도 아니고 100조야 100조. 100조요. 지금 현재 3곳이 있고 네. 3곳을 더 지어서 6개 라인, 축구장 400개 규모의 축구장 공장을 짓는다고 400개 해요. 엄청나구나. 엄청나죠. 상상 초월입니다, 정말. 지금 서정리역이랑 지제역 사이에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네네.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 부지입니다. 아, 네. 부동산 어쨌든 수요가 많이 발생해야지만이 받쳐주잖아요. 그런데 100조 투자라고 하면 그만큼 큰 공장에 들어가면 여기를 인용할 노동자분들은 물론이고 관리자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많이 커지겠구나. 네. 또 저렇게 크게 지으면 빠지기도 힘들잖아요. 또 이런 기반 시설이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타는데 시설물이 들어가면 그 주기 자체가 좀 여유 있게 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런 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당 40? 네. 나보다 센데? 일당 40, 10년간 일감이 넘치는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용직 월천 부부가 수두룩하다고 하는데요. 일용직 월천. 네, 평택 공장에 지금 현재 일용직 분들이 한 6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고 일용직 6만 명이요? 네. 오. 지금 거제도랑 울산에서 일용직 분들이 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울산이랑 거제도에 일용직 분들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 가면 돈 더 번다더라 하면 일용직이니까 그러니까 일용직 부부가 월천 벌면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올 수밖에 없겠네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한밭집이 있는데 그 한밭집이 1억에 월세 1000만 원까지 나오고 있고요. 와, 밥집 월세가 1000만 원, 커피숍도 아니고 대박이다 정말. 근데 노점은 하루에 500만 원, 한밭집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온대요. 하루 매출이 500,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면 정말 엄청나구나. 지금 사진 속에는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점심시간만 되면 엄청난 인력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저기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공장도 짓고 빠지는 거니까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지금 저렇게 또 공장까지 지어진다고 하면 엄청나겠네요.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기사에 인터뷰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지나가는 개도 1만 원짜리 물고 있다던 조선업 호황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평택은 약간 다른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 네, 모카 포트님, 저 한밭집 옆에 무인 커피점 예약료, 이거 당연히 괜찮죠. 요즘 백반 먹고 믹스커피 안 먹습니다. 아메리카노, 아를 먹는데 그 무인 카페점도 이런 곳이라고 하면 노점에서 하루 매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먹었던 사람들 중에 10%만 잡는다 하더라도 아메리카노 대박 날 수 있습니다. 네. 김밥집도 하루에 300만 원. 김밥집 하루에 300.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김밥을 팔아야 되나?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김밥 정도였어요. 팔다가 손목 나가겠다 이거. 지금 부품사 입주할 때는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간단하게 평택이 어느 도시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요. 이제 지도에 보면 서울 밑에 이제 아산 천안 위쪽에 있는 경기 남부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서평택, 동평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제 또 세 가지로 북부 쪽, 서부, 남부 이렇게도 나누기도 합니다. 위에는 송탄이 있는 곳이고 밑에는 팽성읍과 이제 시청이 있고요. 여기는 안중읍이 있는 서평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평택은 57만 명 정도 57만.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부천이 더 많나요? 현재는 그런데 네. 앞으로 2040년도까지 100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땅이 없- 그리고 이제 평택 인구 추이를 보면 이제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서 지금 57만 명이 이 되었고 막대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삼성이 발전하면 할수록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도시를 볼 때 이제 어느 도시 지역을 가야 되는지 보려면 네. 첫 번째로는 기본 계획을 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 계획. 평택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가장 큰 이제 도심지가 고덕, 송탄, 남평택 있고 옆은 물류관광 도시로 이제 안중, 포승, 현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지구 중심인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곳은 이제 팽성, 진위, 청북 5군데를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평택 지역을 봤을 때 자, 고수는 먼저 도시계획을 봤다는 겁니다. 전체 시에서 어디서부터 개발해 가고 교통축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맵에 큰 맵을 놓고서 작은 것들을 조각해서 투자를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인천을 보더라도 인천도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고 어느 도시든지 이 도시개발 계획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큰 맵은 먼저 한번 보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경기도 종합계획을 보면 경기 남부 평택이 있는 곳을 중점으로 산업물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옆 동네까지 이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시설 직접화도 진행을 하고 물류 허브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또 나왔던 거죠. K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K 반도체 벨트 구축 이제 2030년까지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계획이 있는데요. K라고 하는 건 이제 한국이기 때문에 코리아라서 K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벨트가 K자예요. 그래서 반도체 벨트라고 합니다. 정말 네. K네요. 약간 억지스럽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 아니요, K 맞습니다. 아, 그래요? K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을 볼 때도 아, 이런 곳이 일자리가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 중에서도 어쨌든 파운드리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평택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 평택 캠퍼스는 고덕 밑에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삼성 평택 캠퍼스인데 오늘 아파트를 넘어서 상권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좀 기대하셔도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아파트 가격이 어떻고 만약 학군이 어떻고 이건 기본으로 가면서 한번 저렇게 공장에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니까 상권은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평택 캠퍼스는 9,0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건설 인력을 포함한 이제 5만 명에서 6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또 세워지면 다른 곳에 있던 이제 삼성 직원분들이 다시 또 여기에 근무를 하게 되겠죠. 참고로 건설 인력의 소비율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일당이 보통의 이 블루 칼라보다 세잖아요. 아까 일용직이 40만 원이라고 하면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높은 금액을 받거든요. 또 현금을 받잖아요. 현금 받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분들은 소비력이 되게 좋아요. 매일 회식한다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거의 예, 매일 회식하고 그리고 저기에서는 가면 파견이 가 있으면 집이 이사 간 게 아니잖아요. 건설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집에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술 먹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매일 소비하고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실제로 소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계속 또 네. 볼게요. 네네. 이제 5년 안에 3개 라인을 추가하고 인부들이 지금은 많지만 그럼 언제까지 있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5년 안에 3개 라인을 추가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5년까지는 계속 인부들이 있다는 거죠. 총 6개 라인 생산을 가동을 하면 이후에는 이제 상주하는 근무 인력들이 또 올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5년, 10년간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생산 라인은 한 2, 3년 걸리고요. 2032년까지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공장 때문에 근로자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때문에 인구 유입 효과가 최대 10만 명 되고 있다고 하고요. 40년까지 100만 명을 목표로 평택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가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또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거주를 하는 공간을 또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마련해 준 곳도 있지만 하청업체나 이런 곳은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변 시설은 이른바 대박이 날 수밖에 없고 월세도
거의 부르는 게 값이 돼요. 그래서 월세 가격도 엄청나게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와 수소 자동차를 키워서 평택을 살리겠다. 그리고 좋은 100만 특례시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심에 일단 삼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이제 평택에 왔으니까 또 대장 아파트. 아파트는 한번 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봐야죠. 무조건 봐야죠. 아실에 보면 이제 세고가 순위 아파트 보면 지금 1위가 평택 고덕 파라곤으로 나오고 있고요. 19년도에 입주했고 9억 8천. 국제 신도시 제일 풍경채는 9억 2,70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고덕 파라곤이에요. 면적 33평을 같이 볼게요. 네. 그럼 가격 순으로 보면 지금 저층 같은 경우는 7억 5천까지도 7억 나와 5천. 있고요. 네. 많이 떨어졌죠. 높은 평수는 42평이었기 때문에 네. 높은 평수 같이 나왔었고요. 중간층 정도 보면 그래도 8억대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시세를 한번 보시면 여기 실거래가 가면 이렇게 최고가는 작년 9월 한창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서 그럴 때 8억 9천까지도 찍었다가 지금은 1층이긴 하지만 6억 4천에 찍혀서 좀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요. 중간층은 한 8억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8천에서 한 4억 수준이 되고 있으니까 4억에서 8억 한 반 정도 50%밖에 안 되는 거죠. 전세가율은. 그리고 옆에 이제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 7억 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왜 대장 아파트냐고 하면 바로 앞에 이제 초등학교가 이렇게 바로 있고 여기 앞에도 서정리역 바로 뒤편에 이렇게 상업시설이랑 업무시설과 같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고덕 신도시가 택지지구거든요. 그래서 잘 분리돼서 이제 되어 있고 에듀시티는 이쪽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어쨌든 지도가 딱 보면은 딱딱딱 맞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신도시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새로운 입주자들이 가려고 할 때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런 학원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찾기 때문에 그 주변 집값이 대장 아파트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수요가 항상 탄탄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빠질 때도 조금 빠지고 나중에 오를 때는 또 가장 먼저 오르는, 그래서 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이버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갔더니 지금 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중심 상업지, 일반 상업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요. 이래요. 지금 너무 허허벌판이죠. 허허벌판이네요. 허허벌판이죠. 그래서 지금 상업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은 조금 감당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셔야 되고, 신도시에 인구가 딱 들어와서 정착하기 전 단계네요. 저런 거 있으면 앞으로 한 5년 이상 걸리긴 해요.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도 지금 보면 막 이래요. 이렇게 지금 공사 중인데 그럼 이걸 보고 나중에 지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이제 마곡에 거주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이거랑 비교해서 보니까 마곡을 보면 조금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마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다가 현재 좀 괜찮아졌던, 저는 저런 물건을 지금 송도도 봤었고 김포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치가 있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가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딱 저 모습만 보고 야 이거 뭐 뭔 일이야, 이거 다 비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과거의 사례를 잘 익혀보면 현재의 또 투자의 정답 아니면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곡도 이제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상업 지역이 여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반 상업 지역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어져 있는데요. 예전에 15년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보이시나요? 과거 볼 수 있으니까 저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14년도에는 똑같다. 네. 허허벌판이죠. 네, 14년도에 거쳐서 15년도 이렇게 몇 년 걸렸어요? 3년, 5년이면 바뀝니다. 그쵸. 그러니까 거의 딱 3년에서 5년. 안정적으로 지방이라고 하면 5년 정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딱 그 정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곡도 지금 2015년도에 일했었는데, 자, 16년, 자, 17년, 자, 18년도에 거의 완성이 됐고, 지금 21년도 가면 짜잔 이렇게 바뀌었죠. 네. 정말 짜잔 됐어요. 그렇듯이 이제 평택도 지금 모습은 굉장히 지어지고 있는 순간이지만 나중에 한 5년 뒤에는 거기가 다 택지이기 때문에 다 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살기가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다녀왔었는데 처음에 갔을 땐 사실 파라곤이 이게 대장이 맞나 할 정도로 대장 아파트.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구도심을 다시 돌고 다시 이 자리에 왔더니 평택에서 여기가 최고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고덕 신도시의 파라곤은 괜찮다, 살기 좋겠다라는 게 몸으로 보고 왔습니다. 네, 직접 이제 삼성을 사실 찍어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넓어서 이 정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또 삼성 앞에 정말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디 뭐 이렇게 산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을 냉수 파는데요? 뭐예요, 저거? 이게 포장마차인데요. 포장마차.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 매출 500 나온다. 저기 하루 매출 500이요? 네. 대박이다. 네. 여기 뭘 파냐면요. 뭐 시리얼도 팔고요. 커피도 팔고, 네, 토스트, 김밥, 떡볶이 이런 거를 많이 팔고 있어요. 군것질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저거를 봤을 때는 저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구나. 저게 지하철역만 보더라도 포장마차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저게 저렇게 줄 섰다고 하는 거는 여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한 집에서 계속 웨이팅 걸리니까 옆집에도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지금 그런 딱 거리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줄 서서 먹는데요. 네. 내일 기사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행크인들 다 포장마차 하다 뭐 그런 거. 다 뛰어간다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아까 김밥 판다 그러고 샌드위치 판다 그러고. 오늘 또 얘기 들으면 창업하게 되실 것 같긴 한데요. 이어서 가보면요. 아파트 가격이 조금 하락했지만 앞으로 방향성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지금 입주 물량을 보면 기존에 이제 19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몰랐어요. 네, 오르지 못했어요. 네. 지금 다시 이제 반도체가 활용이 되면서 또 입주 물량도 적어지면서 오르고 있는데요. 24년도, 25년도에 입주 물량이 거의 고덕동에 몰려 있어요. 고덕동에. 네.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뒤에서 볼 또 뭐 삼성이나 아니면 평택 도시를 한번 보시고, 지금 같은 시기에도 만약 고덕동에 살려고 하신다고 하면 지금부터 다녀보시고 앞으로 나온 분양 물량이라든지 그런 걸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공급이 있을 때가 또 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호객노노에 보면 평택 직장인 연봉을 볼 수 있는데요. 연봉. 네, 고덕면이 아까 저희가 봤던 고덕 국제신도시가 있는 곳이고, 여기 아까 서평택인 포승읍 쪽인데요. 포승읍도 굉장히 높죠. 네, 연봉 왜 이렇게 높아요? 삼성이라서 그런가? 지금 고덕면에 이제 상주하는 인원들이 아까 9,000명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연봉 높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다면 일용직 분들은 또 카운트가 안 그렇겠구나. 되니까. 네, 그러겠네. 지금은 산정된 거는 현재 공사하는 팀하고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팀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딱 시설이 다 지어지면 정말 고액 연봉자들이 들어오니까. 네. 현재는 사실 여기에 거의 다 이제 많이 몰려 있긴 한데 데이터로 보였을 때는 이 정도 나오지만 앞으로는 연봉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덕 신도시에 있는 중심 3억 지역을 한번 봤었고, 여기가 삼성 부지예요. 삼성 거기 부지. 오른쪽 아래가 여러분들은 삼성 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듀시티라고 국제학교도 들어오는 이제 에듀시티가 예정되어 있는 곳인데,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상가를 구한다, 월세를 구할 때 1번, 2번, 3번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대장 아파트가 있는 지역도 있고, 지금 삼성 공장 위에 있는 3번도 있고, 에듀시티라고 해서 이 교육 메카가 되는 그런 지역도 2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네.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평택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곳이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걸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큰 부지가 삼성입니다. 네, 삼성이고 이제 네이버에서 상가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여기 상가를 클릭을 하고 이제 상가를 선택하면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역인 1번 지역에 한번 가볼게요. 일단 같은 비교를 위해서 제가 1층 월세로 선택을 했고요. 평으로 해서 지금 13평 정도예요. 13평. 네, 13평인데 400만 원입니다. 네, 이게 몇 번이죠? 이게 1번 지역이잖아요. 1번. 아까 그 네. 고덕 신도시 위쪽, 그러니까 그 대장 아파트 쪽이죠? 그죠? 네. 13평이 5천에 400만 원입니다. 네. 13평이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30만 7천 원 정도가 나오는 곳이죠. 임대가가 평당가로 전용 면적 나눠봤더니 한 30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번 지역으로 가볼게요. 2번 지역이 에듀시티가 들어오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 중심 상업시설이 많은 곳. 여기도 들어가 보면 350만 원, 5천에 350.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평으로 11평, 전용 11평이잖아요. 예, 11평. 그러면 정확하게 31만 8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에듀는 31만 8천 원,
대장. 대장 아파트 쪽은 30만 7천 원. 네. 세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삼성 바로 앞에 있는 맞은편인 단독주택이 있는 곳이고요. 상가주택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곳이죠. 빨간 지역, 상업시설이 있는 이쪽 지역은 10평에 38만 원이에요. 여기도 비싸게 나오죠. 네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도시에 볼 수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지역은 옆에 있는 3번 내에 있는 물건이긴 합니다. 여기는 33평에 350이에요. 350은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평수가 달라요. 아까는 13평, 11평이었는데 지금 33평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렇게 근린 상가에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가주택. 저 위에는 지금 주택인 거죠. 1층 네, 상가고. 주택이고 네네. 다 1층만. 거의 상가주택의 형태인데 그 형태에서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30평대에 350. 그럼 평당가 얼마인가요? 지금 임대 10만 가격? 원 정도로 아, 네. 보시면 임대 가격이 돼요. 평당 10만 원대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정답은 어딜까요? 정답. 자, 그래서 정답은 상가주택. 상가주택 네. 먹자골목이 있는 먹자골목. 3번입니다. 네네. 이거는 파주에서도 비슷하게 생겨나더라고요. 파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상업 지역에서 사람들이 안 먹고 이 먹자 상권이 아예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상가주택 쪽 라운더리로 가서 거기에서 지금 소비를 많이 하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영업을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매달 내야 되는 월세가 3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하루 매출, 이틀 매출로도 월세 그냥 나오겠는데요? 원래 사업을 볼 때도 네네. 최소 3일 이내에 매출이 나오면 정말 괜찮은 업종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매출이 많은 곳은 하루에 월세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월세만큼 매출이 하루에 나오고요. 네네. 중간 정도 한다고 하면 이틀 이내에 월세만큼 매출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럼 하루 월세 나오고 일주일치에서 인건비 빼고 나머지는 또 사장님 벌고. 네. 네, 거의 그렇게 되니까 수익이 많이 높은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매출이 3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말까지 하면 9천이지만 주말을 빼더라도 많은 곳은 6, 7천 이상 본다는 거거든요. 6, 7천. 예. 여기 라인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되면 저기를 임차했을 경우에는 저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어떻게 돼요? 바닥 권리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닥 권리금이 1억, 2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내가 음식을 팔아서 돈 벌지만 자리값으로도 또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라면 평택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 음식점을 하시겠다고 하면 첫 번째로 봐야 될 지역이 여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점심시간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삼성 직원 여기 인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쪽 동네에서 밥을 먹는데 이 라인이 가장 핫하다고 하고요. 네, 여기까지도 다 핫하고 옆에 보면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 근데 지식산업센터. 네, 현재는 다 비어 있어서 앞으로 나중에 차면 이쪽 이제 먹거리도 더 인기가 많아지겠죠. 근데 현재만으로도 인기 있는 뭐 한식집 같은 경우는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해요.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이제 커피숍 이런 것도 잘 된다고 합니다. 편의점 커피숍도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자리에 편의점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담배만 팔아도 네, 어마어마하죠.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도 이제 지금 이런 자리에 찾기 때문에 자리도 없을 것 같고 매물도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매물도 좀 나와 있었습니다. 상가 주택은 거의 한 25억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25억. 네, 네. 지금 1층은 거의 이제 상가로 하고 있고 위에 월세가 나가는데 여기 월세가 비싸도 다 공실이 없대요. 네, 그만큼 지금 인부들이 거주할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팁 하나 딱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렸던 지역 중에서 학교가 보이는데 이런 지역이 형성돼 있을 때 만약에 똑같은 삼겹살 집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차이가 되게 커요. 저렇게 고등학교가 찍혀 있을 때는 절대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바운더리로 200m는 술을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바닥 권리금, 월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왜냐면 영업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술을 팔 수 있는 지역에서 계속 민원을 넣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독주택지가 있을 때는 학교를 반드시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네. 역시 송 사무장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쪽 라인을 앞쪽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앞쪽 라인이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뒤쪽 라인은 술 팔면 다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PC방도 거기에 딱 걸려 있으면 잘 되고 이런 곳에서가 한 끗 차이로 대박과 쪽박 차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업종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평택에서 현재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은 무엇일까요? 국밥.
네. 아까 밥집. 네. 오. 포장마차, 네. 한밭집, 편의점, 음식점 이렇게 저거는 잘 사실 되고요.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갖고 있는 기술자분들이 많잖아요. 지역을 어디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저기는 엄청나게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인부들이 많은 곳의 추천 업종이 저희도 이제 지역 리더분 중에서도 가족분이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들어가려고 상담도 받고 했었는데요. 업종을 잘 선택해야겠더라고요. 예. 왜냐면 점심시간이 2시간이고 길긴 하지만 남성분들이 대부분이고 빨리 먹고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업종을 좀 잘 선택하면 대박이 날 수 있는 곳이다 봤는데요. 네. 아까 사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밥집, 한식 위주로 잘 됐었고 네. 치킨집도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여기서 이 아이템은 어떨까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음식점은 많지만 없는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삼성 직원들도 타겟이 될 수 있고 고덕동 뒤에 고덕 신도시까지 타겟을 할 수 있는 도시락 및 배달업체. 도시락 배달업체. 네, 이런 것도 잘하면 잘 될 수 있겠다. 잘 될 거예요. 왜냐면 나와서 식사가 안 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쳐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도 이런 곳에서는 좀 잘 될 겁니다. 네. 아파트 보는 것처럼 상가 이제 업종도 요즘에 데이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공공 데이터랑 이제 카드 사용 데이터들을 만든 어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마이프차라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이 지도에서 선택을 하고 업종을 누르면은요. 이제 고덕동을 선택을 하고 여기 지역의 업종의 추천은 데이터로 봤을 때 없는 것과 가장 잘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이프차. 네, 마이프차. 네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추천은 제과제빵. 빵. 네, 그리고 편의점. 편의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편의점 매출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치킨, 그 다음에 퓨전 요리, 커피 이런 순으로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배우 세대라고 해서 선택을 하면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배우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볼 수 있는데 이제 반경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딱 선택을 하면 이제 2만 세대의 반경 배우 세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유심히 평택 같은 경우는 봐야 될 것이 이 배우 세대를 노리면 안 되고 아까 말했던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인부들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참고만 하되 이 지역은 오늘 유튜브 행크TV 보신 분들만 다 아시겠네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보통은 배우 세대를 보고 투자를 결정을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기반 시설을 닦는 그런 인력들을 놓고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다른 부분인 겁니다. 네. 아까 근린 상가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 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 보통의 점심 장사가 되는 곳은 주말엔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쵸. 네, 주말 장사 안 네, 돼요. 그래서 점심 장사로 그 평일 장사로만 끝을 내야 되는데 여기는 신기하게 토요일 빼고는 다 잘 된대요. 일요일은 왜 잘 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주말에 자택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렇구나. 네. 과학적이다. 예,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은 집에서 보내는 거예요. 원래 본집에서 보내고 다시 일요일은 다음날 월요일 출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일요일도 장사가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네, 일요일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밥집은 잘 되겠네요. 처음에 저는 평택 기사를 보고 김밥집이랑 한밭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밭집을 찾아봤어요. 신기한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근린상가에 한밭집이 많은 게 아니라 사업장에 조금 멀리 있는 곳에 한밭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변신했을까 찾아봤더니 이런 상가가 이렇게 변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간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버스. 사실 뭐 알았어요. 그 밥차가 밥을 나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나르는 거네요. 한밭집에서 버스 셔틀을 운행을 하더라고요. 점심 때 식사 다 끝나면 다시 데려다 드리고 이런 버스를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발하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다른 한밭집도 찾아봤더니 이런 곳에 이렇게 단층 건물을 세워가지고 뷔페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잘 써도 되겠다. 이렇게 큰 업체가 아닌 곳들은 작은 이제 봉고를 운행해야 되는데 또 봉고차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찾아봤더니 어린이집 운행을 하는 업체를 점심 때만 이제 대행을 한다든지 봉고 하시는 분들을 이제 고용한다든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근린상가 지역 같은 경우에 한밭집도 정말 잘 되는 집인데 내놓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근린상가 같은 경우는 30평 이상 넓게 1층을 뽑지가 않아요. 주차 대수 때문에. 그래서 넓은 평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간다고 합니다.
한밭집까지 이제 찾아보면서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인력 구하기 너무 힘드니까 평택 가셔서 일자리 알아보시면 어떨까. 네, 일자리까지 추천하는? 자, 기회의 땅 평택으로 가세요. 여기 일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그냥 전철에 평택 찍고 가시면 됩니다. 네. 평택 거의 많이 얘기해드렸는데요. 네. 이제 정리하면서 네. 또 다른 평택의 이 개발지 한번 점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건 국제 신도시 있는 고덕 산단 이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평택에 많은 개발 예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한 장만 보시면 이렇게 파란 부분들이 다 개발 예정지인 거고요. 크게는 고덕 국제 신도시 아까 봤던 곳과 이제 오른쪽 편에 평택 브레인시티가 있고 밑에 평택 지제역이 있어요. 고덕 국제 신도시 이렇게 앞으로 삼성이 들어오고 이제 발전하면서 인구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고덕 국제 신도시의 주거 환경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계속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에듀시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택 지제 역세권 사업이 있어요. 여기 SRT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KTX도 있고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여기 옆에 일대를 다 또 개발을 진행 예정이고요. 요 위에가 바로 삼성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덕 신도시뿐만 아니라 밑으로 이쪽도 많이 이제 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GTX 플러스 노선망이라고 해서 GTX A 또 C까지 평택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 노선망 관련해서 또 이제 모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그럼 더블 GTX가 되는 거거든요. 삼성이 들어가니까 하나는 주겠죠. A나 C나. 네, 뭔가 하나는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대 역세권이 개발할 수밖에 없고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까지도 개발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브레인시티라고 해서 이제 오른쪽에 브레인시티가 따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유치 예정이고 아주대학 병원도 이제 협력 대학교도 네, 들어가고 병원도 건립이 들어가네요. 예정입니다.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여기도 이제 뭐 주거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여기 좀 좋게 본 거는 국제 신도시라고 해서 국제학교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에듀시티라고 해서 교육 부분을 신경 쓰고 하니까 사실 삼성이라고 하면 고액 연봉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고액 연봉자들이 들어왔을 때 학군까지 잘 갖춰져 있으면 가족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런 게 안 갖춰져 있으면 그냥 아빠만 왔다 갔다 하는 아니면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시티가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정착률이 높아가면서 집값 부분도 괜찮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중 역세권 사업이 있습니다. 서평택 쪽에 있는 이제 중심축에 있는 안중인데요. 여기가 이제 개발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컴팩트 시티를 도입해서 이제 도심 이제 고밀도 개발을 해서 조성을 하겠다고 했고 여기가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라고 해서 30분대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중 역세권도 훨씬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 뭐 토지라든지 이제 상가라든지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또 안중 역세권도 한번 둘러보시고 임장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평택에 인터컨티넨탈 평택, 보코 평택 호텔을 짓는다고 하고 244실 이제 수영장까지 짓는 곳인데 왜 여기를 그럼 선택했냐고 물었더니 부사장이 평택은 젊고 소비력이 높은 도시다. 그리고 레저 중심과 비즈니스 마이스 수요까지도 나중에는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호텔을 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보면 평택이 정말 지금보다는 다르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거는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죠.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네. 네. 네, 이렇게 평택에 대해서 이제 둘러봤는데요. 그러면 짧게 삼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삼성이 잘 돼야지 평택이 잘 되는 거잖아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삼성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문 기사를 볼 때도 삼성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아마 반도체 부분은 관심 분야가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외면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안 가지셨을 건데 오늘 얘기 들으시면 삼성 기사도 재밌게 볼 수 있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평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삼성에 대한 이해는 최소한은 하고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다 기업의 향방에 따라서 부동산이 정해지기 때문에 특히 평택은 이 삼성의
지금 현재의 모습, 어떤 걸 준비하고 앞으로 어떤 거를 또 목표를 해서 나아가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 부동산 가격도 아니면 그렇게 움직이겠구나. 이거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를 기업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부동산을 좀 유추할 수 있는 곳이 또 평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기사 보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 위기설 한창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네. 뭐 TSMC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파운드리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뭐 정리를 해드릴게요. 9월 5일 기사인데요.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투자 중단 없다, 계속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쉽게 카피할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택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클라우드부터 해서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두 줄로 설명할 수 있는 거를 한 10분 가량 지금 여의주님이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삼성의 횡보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평택의 인력이 언제쯤 올지, 왜냐면 그 공장이 지어지고 나서 파운드리가 잘 됐을 때 정규직들도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오는 시점 전에 주거 환경, 아파트까지 투자 타이밍으로 잡아 보시면 또 한 번의 기회도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보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유주님께서 오늘 보여드린 아까 사이트 이용하는 거 그런 부분만 잘 본다 하더라도 투자할 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네, 추석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